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속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죠.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 볼 빅베어 AI와 팔란티어의 관계가 딱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베어 AI를 제2의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목하시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둘 다 AI 데이터 분석, 특히 정부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회사의 본질적인 DNA라고 할까요? 그 사업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왜 제2의 팔란티어라는 기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시각을 갖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사업 방식, 돈 버는 구조, 또 성장 가능성 같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짚어보죠. 빅베어 AI도 정부 중심 AI 분석이라는 점에서 보면 초창기 팔란티어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팔란티어는 그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예를 들면 고담이나 파운드리 같은 것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든 기업이든 다양한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별 요구사항은 플랫폼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맞추죠. 아, 구성 요소들을 조합한다고요? 네, 그렇죠. 흔히 레고 블록 방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기본 플랫폼이라는 판 위에다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 블록들을 이렇게 꽂아서 맞춤형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팔란티어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이라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다면 빅베어.ai는 어떤 식인가요? 거긴 레고가 아닌 건가요? 빅베어.ai는 좀 더 뭐랄까 프로젝트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요. 특정 고객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각 프로젝트가 고유한 목표나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미리 만들어둔 레고 세트를 활용해서 조립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빅베어.ai는 매번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특별한 부품부터 만드는 것에 가깝다, 이런 거군요.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바로 그 규모의 경제하고 재사용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팔란티어는 한번 잘 만들어둔 플랫폼이랑 모듈, 그러니까 블록들을 여러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추가 고객을 확보할 때마다 드는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죠. 아, 네네. 반면에 빅베어.ai는 프로젝트별 맞춤 제작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한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솔루션이나 노하우가 다른 프로젝트에 그대로 재사용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복제해서 쓸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고 빅베어.ai는 매번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사업 모델의 차이는 당연히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사업 모델 차이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니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숫자로 보면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나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팔란티어의 분기별 총 마진율을 보면요. 보통 한 80%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80%요? 와, 이건 전형적인 고수익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마진율인데요. 제품이 잘 팔릴수록 이익이 크게 남는 그런 구조군요. 네, 그게 바로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반면에 빅베어.ai의 총 마진율은 분기별로 보면 20%에서 한 35% 사이를 오가는 훨씬 낮고 변동성도 큰 모습을 보입니다. 와, 80%대 20, 35. 아, 이건 단순히 차이가 크다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할 정도인데요. 같은 AI 분석 기업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맞춤 설계 비중 때문입니다.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춰서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필연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 그러니까 서비스 인력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보다는 컨설팅이나 개발 용역 서비스 매출의 성격이 강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빅베어.ai는 제품 자체의 가격 외에도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 서비스 비용이 매출 원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총 마진율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는 거죠. 표준화된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놓으면 추가 고객 확보 시에 비용 증가가 제한적인 팔란티어랑 달리 빅베어.ai는 새로운 계약을 따낼 때마다 상당한 규모의 서비스 비용이 함께 발생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러면 소위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겠나요?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매출이 증가할 때 고정비 부담이 줄면서 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빅베어 AI처럼 매출 증가에 따라서 서비스 인력 투입 같은 변동 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같은 100억 매출을 올려도 팔란티어가 훨씬 더 많은 이익과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수익 구조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네요. 그렇다면 성장성 측면은 어떤가요? 요즘 AI 시장이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빅베어 AI도 이런 흐름을 타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좀 의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도 팔란티어는 정부하고 상업 부문 양쪽에서 꾸준히 때로는 가속화되는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빅베어 AI는 같은 기간 동안 일부 정부 계약이 좀 지연되거나 내부적인 효율화 조치 이런 영향으로 분기 매출이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는, 그러니까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AI 시장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데 역성장이라니요? 보통 규모가 작은 회사가 성장률 자체는 더 높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작은 기업이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잠재력이 크다고 보니까요. 따라서 빅베어 AI의 매출 정체나 감소가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수주 공백이나 영업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사업 모델의 한계, 즉 프로젝트 기반 솔루션이 다른 고객이나 시장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라면 아까 이야기한 그 맞춤형 산뢰 때문에 다른 곳에 써먹기 어렵다는 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베어.ai가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이라든지 미군 관련 정보 분석 프로젝트 같은 인상적인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이 다루는 문제의 성격,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 또 업무 처리 방식,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이 서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항 보안 솔루션을 다른 공항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걸 갑자기 금융사기 탐지라든지 제조업의 불량품 예측 같은 전혀 다른 분야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겠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이 어떤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축적돼서 다른 영역으로 쉽게 이전되거나 재활용되기 어렵다면 회사의 성장 속도나 확장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팔란티어가 파운드리라는 공통 플랫폼 위에서 국방, 금융, 제조, 헬스케어링 등 다양한 산업별 솔루션을 계속 출시하는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죠.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계약이 중요하다면 특정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규모가 작을수록 대형 계약 하나하나의 영향이 더 클 텐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빅베어.ai는 소수의 대형 정부 계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의 예상이 삭감되거나 계약 갱신이 지연되거나 혹은 경쟁사의 계약을 뺏기는 경우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팔란티어도 초기에는 정부 비중에 절대적이지 않았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팔란티어도 초기에는 정부, 특히 국방 및 정보기관 고객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비교적 일찍부터 고담과 같은 표준화된 플랫폼을 개발해서 국방부, CIA, FBI 등 여러 정보기관에 걸쳐서 수평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고객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특정 한두 개 계약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의 집중도는 빅베어 AI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으로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아, 여러 정부 부처로 고객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정부 계약을 꾸준히 따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력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깊은 이해, 또 정부기관 내 의사결정자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라는 무형자산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에서도 두 회사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회사의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조직 내부에 더 빠르고 쉽게 확산될 수 있을까요? 사용 편의성이나 도입 과정 같은 측면에서요. 팔란티어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그 데이터 통합부터 시작해서 분석, 시각화, 접근 권한 관리, 모델 배포 및 운영 도구까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 즉 기술 스택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스택이란 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층층이 쌓아 올린 통합적인 구성을 의미하는데요. 아, 필요한 부품들을 따로따로 사서 조립할 필요 없이 그냥 완성된 키트 하나를 사는 그런 느낌이군요. 후에는 실제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돕는 요인이 됩니다. 빅베어 AI는 어떤가요? 맞춤형이다 보니 특정 사용자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빅베어 AI는 특정 현장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팔란티어의 범용 플랫폼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현장 사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특정 목적에 맞춰서 고도로 커스터마이징된 솔루션은 다른 부서나 다른 종류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변형해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재사용성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매달 또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원, 즉 ARR을 쌓아가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겠네요. ARR은 연간 반복 매출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ARR, 즉 연간 반복 매출은 구독 서비스처럼 매년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데요. 팔란티어처럼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구독 모델은 이 ARR을 꾸준히 쌓아가고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빅베어 AI처럼 프로젝트별 수주 비중이 높으면 수주 시점에 따라서 매출 변동성이 커지고 ARR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즉 고객당 평균 매출,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Unit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란티어는 기본 플랫폼 위에 다양한 추가 모듈이나 기능을 계속 개발해서 기존 고객에게 추가로 판매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데이터 분석 외에 AI 모델 운영,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더하면서 고객당 매출을 늘려갈 수 있죠. 반면 프로젝트별 접근 방식은 이런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 기회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도 두 회사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빅베어 AI의 현재 주가 수준이나 기업 가치 평가는 이런 상황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주가만 보면 팔란티어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점이 아마 투자자들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일 겁니다. 먼저 팔란티어를 보면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높은 가치 평가, 즉 프리미엄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멀티플이라는 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 평균보다 높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 매출 비율, PSI 등으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죠. 기대치가 높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럼 빅베어 AI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주가 수준이나 멀티플이 낮아서 표면적으로는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싼 게 비지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빅베어 AI의 낮은 가치 평가는 단순히 싸다는 매력 포인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요인들, 그러니까 낮은 총 마진율,
불확실한 성장 전망,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같은 내재된 위험 요소들이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된 결과 일종의 할인, 디스카운트가 적용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단순히 주가만 보고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으니 싸게 찾아. 이렇게 접근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빅베어 AI의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재평가, 그러니까 위레이팅 되려면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테마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서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로 복귀하고 고객 기반이 다변화되는 등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빅베어 AI가 제2의 팔란티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래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몇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별 맞춤 개발을 넘어서 다양한 고객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핵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솔루션 모듈의 재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 실현과 마진 개선의 출발점이죠. 둘째, 총 마진율을 현재의 그 20에서 35% 수준에서 벗어나서 최소 40% 이상, 가능하다면 그 이상으로 꾸준히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용역 비중을 줄이고 반복적인 라이센스 판매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셋째, 정부 고객 외에 상업부문 고객을 성공적으로 확보해서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소수 대형 계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역성장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분기 성장률을 다시 보여주고 이 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해야 합니다. 수주한 계약, 즉 백로그를 꾸준히 실제 매출로 연결시키는 능력 또한 중요하고요. 들어보니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네요. 플랫폼 경쟁력, 수익 구조, 성장 실적, 고객 다변화 등 여러 면에서 현재로서는 팔란티어와의 격차가 분명해 보이고 이 간극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빅베어 AI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회사의 주요 실적 발표나 대규모 계약 수주 같은 중요한 이벤트 발생 전후로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총 마진율 개선이라든지 수주 잔고의 매출 전환율, AIR 비중 증가 같은 핵심 지표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꾸준히 확인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실제 지표 개선을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AI라는 유망한 테마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빅베어단 AI처럼 아직 검증 과정에 있고 특정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개별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AI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를 고려하거나 혹은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팔란티어 같은 검증된 플랫폼 리더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빅베어달 AI와 팔란티어, 이 두 AI 기업의 비교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 너머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차이점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단순히 다음 투자 찾기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각 기업이 가진 고유한 사업 모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에서 미래가 유망한 기업을 평가할 때 현재 눈에 보이는 재무지표 외에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 예를 들어 기술 자체의 확장 가능성이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 능력 같은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그리고 특정 기업, 이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성공 방정식을 다른 기업에 그대로 대입해서 제2의 누구를 찾으려는 시도는 과연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유효한 접근법일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앞으로 기업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